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 후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파워 10 시간입니다.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FOMC에서 연준은 6월에 금리 동결을 결국에는 선택을 했는데요. 연내 2차례가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됐지만 회의 이후에 진행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어제의 낙폭을 조금은 만회해주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붉은 색깔로 출발한 뒤에 지금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 개장 직후의 상승폭보다는 상승폭을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움직이고 있고요. 0.06%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620선 겨우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됐다가 현재 구간에는 0.8%가량의 상승력 나타나고 있고요. 879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일 낙폭을 보였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들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리고 LNF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시금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의 회복력은 좋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상승력을 보였던 우리 시장이 이제는 중소형 단까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증시파워 10을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증시파워 10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총 20가지를 엄선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릴레이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종목명이 공개된 뒤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저 종목 매수하고 싶었었는데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 가능하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소통 창구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이나 투자 포인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머스의 이해나 이사,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종목을 잘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떠한 종목을 준비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먼저 10가지 종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해나 이사의 종목입니다. LX세미콘, TA항공, LG화학, LS, 성신양회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고요. 이성웅 차장은 두산에너빌리티, 노바텍, 하이브, 이수화학, 펜엔터테인먼트 총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네, 각각 5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해나 이사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LX세미콘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또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인데요. LX세미콘의 주력 제품은 DDI입니다. 이 DDI는 디스플레이 화소를 조절하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LX세미콘의 연간 매출의 90%가 이 DDI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DDI 재고 자산이 1분기부터 빠르게 줄면서 현재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말 기준 재고 자산은 4,167억 원에서 작년 말 대비 3개월 새 658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또 LX 세미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는 바로 올 하반기 아이폰 15 출시에 있는데요. 아울러 2024년 아이패드 내 LX 세미콘에 DDI가 탑재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매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LX 세미콘의 현금 자산이 넉넉해지면서 이제 투자 여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신사업 분야로 거론되는 반도체 기판에 이 투자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반도체 부분인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과 함께 기판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기판 사업 부분 투자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미 지난 2021년도에 LG 화학으로부터 일본 기판 업체를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의 토대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세미콘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성훈 사장님 대응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말씀드릴 텐데 네. 뭐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원전 그 관련 주들이 생각보다는 뭐 좋지는 않았거든요. 우선 뭐 작년 대비해서도 이 수주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근데 어느 정도 작년에 이 올해 상반기 때보다도 하반기 때 뭐 수주나 이런 부분이 더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올해 뭐 1월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보합 추세에 좀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 좀 6월 달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매수자가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하반기 때의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뭐 체코 쪽에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마무리됐을 때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 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오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형 원전 또 그리고 글로벌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이 SMR 부분 쪽에서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아졌죠. 이 재작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가치가 이 7조 원 이하였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SMR이 이 트렌드가 되는 상태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가치가 8조 원 이상까지도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산 밖에 이 건설기계 기업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산 밖에서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눈여겨볼 만한데 그 가운데서 탑픽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사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TA항공입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면서 항공사들도 최근 들어 중국 노선을 증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리면서 사실상 이제 가장 관심을 받아야 할 리오프닝 수혜 기업인 항공주가 좀 관심을 덜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엔터하고 또 중소형 화장품주 일부 정도만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TA항공은 1분기 기준 현재 국내 저가항공사 중 영업이익률이 23%로 객석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또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2분기 매출액도 2,684억 원에 영업이익은 273억 원으로 올해 매출액은 총 1조 2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비수기인 2분기에도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신규 노선을 확보하면서 향후 여객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면 3,000원에서 3,800원 사이를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엊그저께 좀 크게 돈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것으로 주가 자체를 평가했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성수기를 앞두고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A항공 여름 휴가철도 이제 얼마 앞두지 않고 있고 어쨌든 성수기가 다가온다면은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TA항공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차장님 종목 들어볼까요? 노바텍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석, 그러니까 뭐 붙이는 자석이죠. 그걸 그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자석을 전문적으로 특히 이제 네오디움 쪽 자석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이 상장사 중에서는
이 유일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자석에 대한 이 네오디움 자석의 응용 제품이 그전에는 이 태블릿 PC나 이 IT 쪽에서만 그 국한됐던 이 상품성이 지금은 이 뭐 전장 또 2차 전지 쪽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노바텍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그리고 이 전장화 어떤 관련주로서 주가가 많이 부각이 되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주가 수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 더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동차용 뭐 조향 장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동시로 교차되면서 그 네오디움 쪽에서 자석에 대한 수요 부분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2차 전지 EMF죠. 이 탈철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사업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은 저는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올해 원래 한 내년 정도에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빠르면은 뭐 가을과 뭐 겨울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부터의 네, 고객 알겠습니다. 노바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석 관련 기업인데요. 사업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LG화학 들어볼 텐데요. 시가총액 5위권 종목을 들고 오셨네요. 이 국내 배터리 3사 하면 원래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었죠. 근데 이제 LG화학 내에서 2차 전지 사업부인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를 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는 또 고공 하락을 했죠. 자, 그러나 분사 우려감에 하락했던 주가는 2022년도부터 상반기 정도 시점부터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제 정석처럼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화학 섹터가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는 관심을 받으면서 외국인이 또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LG화학은 유럽에 연산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럽 코보지로는 폴란드나 헝가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발표한 미국 투자를 더하면 오는 2028년 양극재 연산 목표치는 총 47만 톤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양극재는 LG화학의 첨단 소재 부문 매출 중에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LG화학 양극재 매출만 예상치는 6조 1,6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LG화학은 양극재 필수 광물 내재를 위해 리튬 컨버전 플랜트 투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중국 화유코발트와 손을 잡고 새만금의 연산 10만 톤의 전구체 생산 시설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전통 석유 화학업에서 이제 첨단 소재 업체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하이브를 좀 말씀드릴 네. 텐데 뜨겁죠. 이제 엔터 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그 엔터 사사 중에서 SM은 지금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엔터 그 엑소죠. 엑소 그 멤버들의 계약 해지 소식 이후에 주가가 SM만 좀 잘 안 올라오고 있지만 역시 엑소의 어떤 또 정규 앨범 발매되고 하기 때문에 SM도 상승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왜 하이브를 갖고 왔냐면 네. 이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 뭐 사모펀드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거든요. 어제도 사모펀드 쪽에서의 순 매수 1위가 바로 이제 하이브였고, 근데 하이브가 이제 엔터 사자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게 그 전에 어떤 그 BTS를 위주로 한 이 아티스트에 대한 아티스트의 한정 부분이 많이 넓어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엔터 3사들도 좋긴 하지만 하이브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가 더 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3분기 때 뭐 V, 뭐 뉴진스, 또 TXT, 또 4분기 때는 BTS 멤버였죠. 뭐 정국, 뭐 세븐틴 여러 가지 이 아티스트가 다양화되면서 앨범이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 이 하이브가 기저효과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엔터 4사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음반보다는 음원 쪽에서의 실적, 당연히 IP로 이어지는 부분은 음원 쪽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하이브런 엔터 4사 중에 탑픽이십니까? 탑픽이고 단기적으로 SM이 더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죠. SM은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게 중장기적이까지 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LS입니다. 네. 요즘 좋아 보이는 지주사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지난주 픽한 기업인 두산도 그렇고 또 LG도 자회사들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주사들은 대부분 실제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또 매력이 있는데요. 이제 LS 하면 올해 자회사 LS 일렉트릭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LS는 크게 전선, 일렉트릭, 엠트론 사업부로 나뉘고 있는데요. 올해 전선의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일렉트릭의 사업 부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아이엔드의 턴어라운드가 이어지고 있고 또 엠트론의 트랙터 시장이 호조가 되면서 모든 부분의 실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화로 인한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해상풍력 시장 성장 가속화로 LS 전선 해저 케이블 수주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저 케이블은 해상 풍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바다 아래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높아서 LS 전선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해상풍력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LS 전선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주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지주사 할인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이수화학 들고 오셨는데요. 이수화학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효과 때문에 뭐 이수와 또 이제 뭐 이수 페타시스, 이수 그룹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근데 이런 뭐 변동성이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뭐 나온 상태지만은 뭐 유동성 측면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건 맞지만 이수화학의 특히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쪽에서의 사업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한번 좀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이 석유화학 부분을 이제 존속법인으로 두고 이 전고체 배터리 여러 신석 부분이나 법인을 성립하면서 이수화학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이수와 어떤 대주주의 이 지주회사의 중심의 지배구조가 잘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 존속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수화학 쪽으로의 잡히는 부분도 매끄럽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복합적인 어떤 석유화학 이런 사업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사업 부분을 일원화하면서 뭐 잘 나가는 사업 부분을 밀어주고 그리고 기존 사업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전고체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 뜨겁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적 분할 후에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 자체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수화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사님의 5번째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신양회입니다. 성신양회는 시멘트와 레미콘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이런 시멘트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각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 가치의 본연과는 조금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멘트 가격 인상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느 재화의 가격이 인상될 때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본다 하면 이제 판매하는 소재나 제품의 단가가 인상되게 되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데요. 쌍용 CNE에 이어 성신양회는 지난 2일에 시멘트 가격을 14%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인상은 7월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멘트 가격 인상 이후로는 정부의 전기료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같이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3월 말 시멘트 가격 인상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제 강한 고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연이어 들어선 후 지금 현재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재무상 1분기에는 적자를 냈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성신양해는 또 충북 단양에 지금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광산에 리튬 강산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또 밝혀지면서 이것도 이슈를 받은 적이 있고요. 네,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신영예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우선 뭐 OTT 기업들도 올해 상반기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뭐 방송 쪽에서도 뭐 광고 경기가 뭐 좋아지지 않은 상태고, 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 제작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한테 뭐 제작비 축소나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으면서 이 OTT의 어떤 영화나 예능을 제작하는 업체들 주가가 좀 좋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 뭐 최근에 좀 넷플릭스 쪽에서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이 계정 공유를 금지하면서 미국에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가입자 수도 늘어나면서 약간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이런 상황도 한번 OTT 전체적인 기업들한테는 좋아질 또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안에서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가 그래도 지금 영업이익이나 어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뭐 최대 기대작이죠. 뭐 아이유, 뭐 박보검 주연의 폭삭 사과수다에 대한 이 제작에 대한 부분이 넷플릭스와 뭐 체결이 지난 4월에 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재 상황이고, 뭐 1분기 영업이익도 11억. 작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800% 이상 올라간 수치고, 이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작품들이 소화했을 때 200억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펜 엔터테인먼트 지금 시점에서 좀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고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FOMC에서 결국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11번 만에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동안 2번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제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FOMC를 앞두고 전날 우리장에서도 코스피의 낙폭 그리고 코스닥은 큰 폭으로 낙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조금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0.1% 하락하면서 2,61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4% 오른 8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다산그룹주들의 강세 오늘 장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도 우크라 지원 사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어제 시가나거래에서도 일제히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 재건의 다산 네트워크스가 전력망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솔로에타까지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피해가 심한 동남부 국경의 1000km 구간에 현대적 초고압 지중선 설비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추후 계열사를 통한 발전기 관련 협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와 다산 솔로에타 오늘 두 종목 모두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직행해줬습니다. 각자 가격 현재 형성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형광통신이 광케이블을 다산 네트워크스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에 10% 추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관련주들입니다. 1조 달러 클럽의 이름을 올리고 나서 전장에서는 5% 추가 상승 마무리가 됐었죠. 이로 관련주들 오늘 우리 장에서도 좋은 시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비디아 덕분에 국내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수혜가 꽤나 큰 폭으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크래프트는 6.8% 오른 5,60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GPU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공급 거래액이 최근 매출액의 20%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소식에 지난 일주일 동안 40% 급등했고요. 한 달 동안은 90%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11 5.88% 오른 18,62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개별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이 생성형 AI 생태계 안에서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만큼 투자에는 조금 더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모두 5% 정도의 상승 흐름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큐라티스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웰컴 투 코스닥. 큐라티스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상장 당일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주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직행이 됐습니다. 5,85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명이 먼저 공개가 될 텐데 종목명 보시면서 저 종목 궁금했었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저 유튜브를 통해서도 문의글 남겨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번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들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종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해나 이사의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FA 반도체, 성일 하이텍, 글로벌 텍스프리, 한솔케미칼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 추가로 공개가 됐고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인바디, 롯데 웰푸드, 현대차, TMC, BBC까지 총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종목 투자 포인트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탑픽 선정까지 이어집니다. 과연 또 전문가님들은 10가지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을지 그 부분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나 이사님의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핫한 섹터가 바로 2차 전지하고 또 로봇 섹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지분 확대 소식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내 연구소인 휴보롭에서 분사한 회사로 국내 최초의 인간형 로봇인 휴보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휴보는 일본 혼다의 아시모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티스와 더불어 세계 3대 이족 보행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을 미국에 공개하면서 이제 북미 현지 영업 대리점을 또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아서 이제 미국 시장에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미국, 캐나다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협동 로봇을 판매하면서 고객 관리 전담 조직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북미 시장 성장 확대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제
9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99,000원대를 지금 지지로 보고서 계속해서 주가가 여기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 재료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등의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인바디 한번 들어볼까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최소문 분석기에 만드는 기업으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뭐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뭐 피트니스 센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인바디의 제품의 선호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인바디의 이제 그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모멘텀이 있어야죠. 근데 이 안정적인 국내 실적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국내보다는 당연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바디의 주가 측면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미국에서의 얼만큼 이 실적이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2021년에 미국 내 어떤 그 미국 법인 쪽에서의 매출액이 293억을 기록했는데 작년에 456억, 우리 55%까지 이상 증가를 했죠. 근데 지금 인바디뿐만 아니라 지금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데 공통적인 사항이 바로 이 미국 안에서 영업 인력에 대해서 확충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이 키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재작년까지 80명 수준의 영업 인력에서 지금은 이 110명까지 지금 오른 상태고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뭐 공공기관 쪽으로의 제품을 납품했다고 한다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해병대 같은 어떤 어떤 정부와 관련된 그런 기관 그리고 병원을 중심으로 이 납품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해외 쪽 실적 기대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인바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저 오늘 인바디 이거 방송 끝나고 제로 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사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FA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정말 안 가는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너무 답답한데 과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주실지 좀 기대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인 디램의 패키징 네. 기업으로 후공정 기업인데요. 이제 지난 3월 정부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제 여기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SFA 반도체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앞서 급등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 SFA 반도체 매출은 약 70%를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요 고객사로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를 두고 있습니다. 올 1, 2분기에는 실적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반기에는 필리핀 공장 증설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현재 SFA는 중국과 필리핀의 생산 법인을 두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해외 매출의 대부분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만큼 디램 가격 반등과 수요 증가가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을 좀 팔로우하면서 SFA 반도체 주가 흐름을 같이 살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6,000원 선에 강한 심리적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여기를 좀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안 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6,000원 돌파가 중요한 신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롯데 웰푸드 준비하셨네요. 롯데웰푸드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네. 롯데제과죠. 뭐 전신 롯데제과에서 롯데푸드가 합쳐진 그런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쳐졌다. 그러니까 종합 식품 회사로 이제 롯데웰푸드가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는 현재 좀 초입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롯데웰푸드도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사업성도 그렇고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합식품 회사의 초입 단계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제과와 제과 쪽만 보고 해외 쪽만 본다고 했을 때는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푸드 쪽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롯데웰푸드의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느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빈과 쪽
그리고 이 빈가 쪽에서의 뭐 재고가 축소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 판가가 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이 제과뿐만 아니라 푸드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에 대한 수혜 부분은 분명히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려서 종합식품회사가 된다는 부분은 밸류 체인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해외 쪽에서의 본격적으로 빛을 발휘하는 시기에 그 전에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웰푸드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90초라는 한정된 시간으로 종목 소개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문의를 받고 있죠. 장미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26,500원에 10% 보유 중인데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네, 이사님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제 1분기에 너무 큰 관심을 받으면서 네. 15만 원대까지 갔었던 이력이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사실 1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주도 섹터가 이제 반도체로 많이 옮겨져 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9,000원 선에서 10만 원 약간 아래 가격에서 계속해서 행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일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사님의 그럼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성일 하이텍은 폐배터리 대표 기업인데요. 네. 코발트와 리튬의 핵심 물질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현재 셀 업체와 글로벌 완성차 OEM 업체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급망과 또 거점을 구축을 했고요. 또 기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ESG 배터리도 원재료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점점 더 가팔라지면서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가 만들어내는 이 폐배터리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30년 12조 원의 규모에서 2050년 기준 600조 원의 규모가 생성된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는 통상 초기 용량 대비 70% 이하로 성능이 떨어지면 주행거리가 감소하거나 또 충전 속도가 저하되거나 안정성 위험 증가의 문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핸드폰 수명이 이제 다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배터리를 그대로 버리면 폭발 위험과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활용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연간 완성차, 신차 판매 시장이 9천만 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도 또 폐배터리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주인 성일 하이텍을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들어봤고요. 이어서 차장님의 종목은 완성차 기업입니다. 현대차 들어보겠습니다. 뭐 현대차를 대형주인데 제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현재 그 뭐 몇 주,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급이 반도체 또 반도체 장비 기업들로 많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순환매가 장세를 뭐 지금 가파르게 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쪽으로 몰릴 확률도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일본 실적도 잘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5월 초에 주가가 세고가를 쓰고 좀 떨어지는 이유가 역시 미국 쪽에서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수급적인 면도 붙고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 그 현대차가 이런 미국 쪽에서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다양한 차들을 내세우고 또 북미 쪽에서의 신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다시 한번 어떤 주도주로 좀 부상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 또 RV 차량 쪽에서의 리스 판매 비중이 많이 증가했죠. 작년 대비해서 21%까지 지금 증가가 되는 모습, 20% 이상 증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그런 글로벌 판매력은 계속 좋아질 확률이 높다. 그래도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북미 시장의 성장 확대성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사님의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 환급을 대행해주는 기업이라고 텍스 리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1분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2019년 4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의 순이익은 25억 9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또 매출은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되었는데요.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방한 대상국의 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빠르게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에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0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7%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과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현재는 그 비중이 10에서 15%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중국인 유입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글로벌 텍스프리는 프랑스,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에 각각 현지 자회사를 두고 텍스 리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억눌린 해외여행 수요에 힘입어서 국내 텍스 리펀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홍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TAMC 들어볼까요? TMC는 이제 특수가스를 만드는 업체죠. 네. 그러면서 이 반도체 또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이 특수가스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TMC의 특수가스에 대한 사용도나 여러 가지 부분은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경기가 좋아지는 상태면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TMC의 몇 가지 또 장점이 바로 이제 대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끈끈하게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서의 특수가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지금 10% 미만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지금 눈에 띄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여러 고객사를 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TMC의 가스의 특수가스에 대한 매출처는 경기만 좋아지면 바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포스코도 지금 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이 부생가스로부터 희귀가스에 대한 부분에서 추출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고객사를 다양하게 하면서 협업을 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TMC가 어떤 반도체 이런 소재라기보다도 이 특수가스 만드는 숨은 기업 중에 하나에서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TMC 같은 경우에 고객사들이 다양하고 탄탄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은 ROE가 3년 평균 20을 상회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재무가 굉장히 견고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첨단 소재 기업으로 소재 영역은 정밀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 핫한 재료인 세 가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렇게 주도 섹터가 다 잔류해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은 2023년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TV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 수요 감소로 전방 산업이 부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메모리 미세화 진입에 따른 캐파 축소와 비메모리 가동률 하락에 따른 가산화수소 및 프리커서 등의 반도체 소재 매출액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산화수소 원재료인 LNG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023년 2분기부터는 가산화수소의 실적 개선과 그리고 솔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해외 비메모리 고객사양 프리커서 신제품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현재 주가는 하단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로 아주 정석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구간으로 아직도 투자 매력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더해져서 주가는 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까지 들어봤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대비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10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BBC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나라 칫솔 있죠. 칫솔모. 네. 예. 특히 이제 미세 칫솔모를 만드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우리나라 칫솔모에서는 그 시장 점유율 70%까지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BBC 좀 숨겨진 기업이지만은 좀 관심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BBC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어떤 실적에 대한 폭발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칫솔모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성장 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5% 되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에 대한 칫솔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성장성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칫솔모 시장에 거의 이제 뭐 칫솔을 많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80%가 이제 미세모입니다. 근데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세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미세모에 대한 침투율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글로벌 해외 쪽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나일론모가 선호가 높은 상황이지만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미세모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BBC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의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나 이사님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네. 글로벌 텍스프리를 선택을 했고요. 현재 이제 지지선을 넘어서 저항까지 4,4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 시점 매수 가격으로 굉장히 적정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4,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8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4,000원 전후로 수가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해주셨고 목표가 4,400원, 손절가 3,8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차장님은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TMC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오늘도 좀 많이 주가가 오릅니다. 2.5%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원래 58,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10%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61,000원, 2,000원까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손절가는 여기서도 마이너스 한 10% 정도의 5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8,000원 1차로 제시해 주셨지만 61,000원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도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2,000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증시파워텐 두 분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이젠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프로머스 이해나 이사,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개장 후 1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